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시대 4월의 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지난 주말 날씨가 참 좋아서 나들이 떠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외출이 잦아지면요, 우리 주변에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죠. 네, 특히 비닐류와 플라스틱류를 중심으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대혼란이 벌써 예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재활용 라벨에 인쇄되어 있는 비닐 외에는 수거하지 않겠다. 바로 중국으로 수출됐던 이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들이 가격이 급락하면서 제발 플라스틱은 집에서 보관해달라, 이런 일부 수거업체 요청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재활용 봉투에 담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엄연한 불법 행위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해요. 네. 과태료 10에서 3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와,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활용 처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돌아보면 넘쳐나는 쓰레기,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리수거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볼 만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4월 첫 번째 보내드리는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대전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흔히 1인 가구 시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혼밥족, 혼술종득, 이 이름도 참 다양한데요. 이런 미니멀 라이프 시대를 맞이해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시장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전제품은 물론이고요. 가구 그리고 집까지 1인 가구 시대가 열풍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소비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나홀로 가구의 비율이 앞으로 7년 후 전체 가구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나름의 사정으로 혼자 사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아유, 외롭겠어요. 혼자라서 외롭냐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라서 얼마나 편하다고요? 1인 가구 포미족을 위해 떡주부가 정보 좀 챙겼어요. 팔로우미. 신인류라 불리는 1인 가구 포미족. 이제는 소비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큼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형마트보단 편의점을 즐겨 찾고요. 조리 과정이 필요 없는 간편식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인기입니다. 어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만큼이면 되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 딱 먹기 좋게 나왔네. 많다. 1인 가구라고 해서 퀴퀴한 냄새나던 자취방은 옛말이에요. 세탁기도 초소형이고요. 냉장고에 전자레인지까지 초미니가 등장했습니다. 1인 가구와 함께 늘어나는 건 반려동물인데요. 오매불망 주인만을 바라보는 이 아이들. 특히나 야근까지 겹치게 되면 걱정은 2배가 되죠. 일하다 잠깐 틈을 낸 경수 씨가 뭔가를 들여다보는데요. 어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담비. 사무실에는 나홀로 덩그러니인데 네. 미소가 연신글벙글이에요. 아, 여자친구하고 영상통화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 담비, 우리 애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 고양이. 우리 애기가 밥은 먹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요 녀석이 친구이자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요리조리 따라붙는데요. 도둑도 막는데요, 글쎄. 아니, 그동안에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지켜보는 용도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로봇 청소기 못지않게 누비고 다니고,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기존에 그 CCTV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네.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역이 없이 이곳저곳 다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뭐 반려동물들 아주 좋아하겠는데요?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밖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보람찬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드디어 상봉의 시간입니다. 서로 간의 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가족인데요. 이렇게 담비가 보고 싶어서 회사에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만나자마자 그냥 끌어안고. 네. 제가 피치부터 자전거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로봇의 도움을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담비랑 저랑 심리적 거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억스러졌습니다. 네. 포미족들의 사랑을 억수로 받는 요즘 오피스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살짝 둘러볼까요? 보통 7평에서 9평 남짓한 작은 공간인데요. 겉보기엔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옷장, 냉장고 같은 가구 가전이 빌트인으로 쏙쏙 들어가 있는데요. 문을 닫아놓으니까 감쪽 같더라고요. 비밀의 공간이 공개될 때마다 우와 감탄사예요. 네, 이 꾸며진 걸 보니까 너무 세련되고 모던하면서 그리고 진짜 가구가 하나도 필요 없을 정도로 냉장고도 안 갖고 와도 되고요. 네. 세탁기도 여기 있는 것 같고 딱 들어오면 아늑하게 나 혼자 공간을 딱 잡아서 편하게 저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림살이가 들어차는 순간 짐 부피에 숨이 막히는데요. 식탁 크기도 딱 나만을 위한 사이즈로 정말 앙증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집에 빨래는 어떻게 넣냐고요? 바로 요렇게 해결합니다. 트랜스포머가 따로 없죠? 신통방통하네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둘러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선택들을 하세요? 노부부들이 오셔서 가전도구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살림 다 묵은 살림 버리고 깔끔하게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젊은 세대들 혼자 사는 분들 찾는 건 당연한 거고 노부부들 역시도 네.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예,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가전이나 생활도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네, 다 들어 있습니다. 예. 하물며 식탁이나 빨래 건조대까지 네. 안으로 쏙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꼭 이런 빌트인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1인 세대를 위한 가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멀티 시대에 맞게 가구 본연의 기능은 당연하고요. 심플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가구를 선호한다고 해요. 가구를 볼 때 우선 실용적인 거를 많이 봐요. 그 후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좀 중소형 주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가구도 그 좁은 공간에 다양한 활용도를 가진 그런 활용도 높은 가구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전엔 화장대 위에 큰 거울 하나가 떡하니 올라가줘야 인기였다면 요즘 같은 미니멀 시대에는 그 모든 기능이 꼭꼭 숨어있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스마트한 세상에 맞게 똑똑해진 가구들. 화려함보다는 편리함과 실용성이 사랑받는 시대인데요. 나를 가구에 맞추기보단 나에게 최적화된 가구. 이제 가구를 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살 게 너무 많다 싶었는데 여기 왔더니 협탁 기능을 뭐 수납 공간도 있는 이 테이블과 또 뭐 앉아서 노트북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이런 테이블 뭐 2중, 3중 기능을 하는 이런 테이블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공간 활용도도 높고 이것저것 2개, 3개 샀을 때보다 뭐 가격 같은 것도 훨씬 절감되니까 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자꾸 변신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가구는 아닌데요. 작은 집에 어울리는 가구. 고를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환경적인 가구를 사시는 게 또 모서리 부분이 좀 둥글둥글해서 부딪혀도 아프지 않게끔 그런 가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멀의 바람, 바로 이곳에도 봅니다. 캠핑카처럼 실내 공간이 늘었다 줄었다. 성인 서너 명도 거뜬해 보이는 이 공간.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네요. 어머,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 안에 있을 때부터 나오는 그 입구까지 마음에 든다. 훨씬 이렇게 칭찬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기에는 되게 코딱지만한데 막상 들어가니까 침대 있고 수납 있고 그리고 의자 있고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랄만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신랑 쫄라가지고 하나 사달라 그러려고요. 아니 근데 이 집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시게요? 저희 신랑이 시골에서 벌을 키우거든요. 근데 큰 집은 필요 없고 작은 집이 필요했는데 너무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북유럽에서 자란 친환경 목재만을 사용한다는 이 목조 주택은 설치 공정도 간단합니다. 보통 2, 3일이면 작은 집 한 채가 뚝딱 완성되는데요. 이런 건 하루면 충분하대요. 요 작은 2평짜리엔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우선 펴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되고요. 접으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되는 거죠. 이 의자 안에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지 뭐예요. 물어본 분들이 야 이거 딱이다라고 하시는데 전원주택 같으면서도 아니 대체 정체가 뭐예요? 작은 공간으로서 목조 캐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농촌에서 또 농사 지으면서 농막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어머 세상에. 내부는 꾸미기 나름인데요. 특히나 요즘은 소일거리 삼아 농사 짓는 분들 많으시죠.
집을 짓기는 좀 부담스럽고 쉴 공간은 필요할 때 딱이겠더라고요. 전원주택이 갖고 싶어서 항상 찾고 있었는데 여길 와보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에 더군다나 목재로 된 집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애들이 좀 나중에 떠나가고 나면 둘만의 공간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전원주택은 정말 돈이 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이제 땅만 작은 거 있으면 딱 가져다 놓고 이제 뭐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인국에 온 듯한 앙증맞고 작은 집들, 혼자라서 행복한 미니멀 세상에 함께할 리가 있으면 더 좋겠죠? 바로 이 노래처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저희 신랑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과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보다는 자기 만족을 더 중요시하는 포미족들. 좀 더 작아지고 보다 편한 걸 원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게 똑소리 나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무조건 크고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 삶에 딱 최적화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현재 1인 가구가 500만 가구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규모인데 저랑 박현 아나운서도 그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1인 가구죠. 1인 가구들이 새롭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와 경제를 이끈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주축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뿌듯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 미니멀한 집도 좋았고요. 가구들도 다 마음에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1인으로서 네. 그 카메라, 움직이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 로봇 앱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뭐 1인 가구는 아니고 이제 부모님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혼자 있을 때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거 있으면 같이 놀아주고 얼마나 하면 좋아요. 재밌겠더라고요. 그럼요.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반려견들이 또 인기를 끌면서 요즘에는 반려견 관련 학과까지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것들을 배울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반려동물 천만 시대.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으뜸은 반려견입니다. 이에 발맞춰 반려견 관련 학과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반려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들의 고군분투 현장, 지금 따라가 봅니다. 반려견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전주의 한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좀 저 쳐다봐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은 들어도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이게 얼마나 열기가 대단한지 교수님 목소리가 밖에서부터 다 들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반려동물의 질병. 예, 질병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애견 질병학입니다. 애견 질병학. 네네. 혈액을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만족할 수 있는 면역력을 얻죠. 항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학과에 이렇게 이쁜 분이 계신데 네. 수업 어떻게 잘 듣고 있었어요? 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네. 수업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강아지라는 과목으로 배우니까 진짜 재밌어요. 전에 좀 잘 몰랐었던 것들 여기서 배우고 나서 저희 개들한테 적용하니까 네. 더 쉽게 친근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실기 수업은 이론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수업인데요. 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산책과 털을 관리해주는 것 역시 반려견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긴 시간 아니지만 네. 잠깐 함께 했는데 정말 좀 재밌고 신기하고 또 다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자, 애완동물관리학과 이런 감정이 들게 한 애완동물관리학과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애완동물관리과는 2003년도에 저희가 학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업에 반려동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또 황금개의 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는 교수님에게 있어서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과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반려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개에 대한 사랑은 필수.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반려견을 알아갈수록 사랑도 쓱쓱 커진답니다. 강아지를 다루시는 솜씨가 굉장히 능숙한데 근데 처음인 사람들은 조금 잘 모르니까 어색하잖아요. 처음인 사람들이 강아지와 친해지는 방법, 쉽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일단 너무 급격하게 강아지한테 다가가시면 안 되고요. 네. 처음 만난 강아지한테는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손등이나 손바닥을 보여주고 네. 냄새를 충분히 맡을 시간을 주시면 돼요. 다른 친구 강아지가 있을 때 너무 급격하게 뛰어가시면 안 돼요. 천천히 가서 아이들한테 다가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려견에게 필요한 각종 소품을 만들고 미용을 배우는 것도 수업 과정인데요. 선배들의 솜씨로 패셔니스타로 변신한 반려견들. 신입생들은 그저 감탄할 따름입니다. 귀여워요. 귀엽지 않아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얼굴이 너무 풋풋한 게 혹시 신입생?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18학번을 직접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네네. 자, 지금 어떤 수업이 진행 중인 거죠? 지금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강아지, 어떤 강아지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배들과 함께. 아, 지금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희는 관찰하고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너무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저희가 네.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원래 좀 동물을 좋아하시나 봐요? 사랑하죠. 사랑한다. 없으면 못 살죠.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죽고 못 살죠. 세상의 모든 강아지한테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매일 견사를 관리하며 개들을 돌보는 것도 학생들의 일과인데요.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반려견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저희 이제 맨날 장 청소 애들 해주거든요. 제가 학기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이제 낯설고 했는데 자주 이렇게 와서 만지고 하니까 애들이 좀 잘 다가오더라고요. 2년간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반려견 전문가가 필요한 곳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애완동물관리학과 졸업하면은 저는 동물병원에 있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애견 동물관리학과를 생각하면 애견샵하고 애견 카페만 생각하시는데 네. 간호, 미용 아니면 사육사도 가능하고요. 반려견 전문가가 되고자 강원도 태백에서 전주로 온 신혜빈 학생. 그녀의 반려견 사랑은 어딜 가나 남다릅니다. 강아지를 정말 좋아한다는 게 진정성 있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사실 강원도 태백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쭉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꿈이 사육사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또 다른 쪽을 생각해보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찾아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지금은 저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주변에서도 잘 갔다고 말씀해 주세요. 현장에서 반려견을 돌보며 겪었던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선배들. 후배들에겐 큰 배움이 됩니다. 처음에 미용을 하다 보면 상처가 많이 나요.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학교에서는 혼자 한 마리를 다 하진 않거든요. 네. 이제 2명, 3명에서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나오면 그냥 혼자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정이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나는데 근데 그건 시간 지나면 금방 괜찮아져요.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선배 가연 씨. 조만간 후배들도 그 행복을 누리겠죠. 현장 보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저희가 졸업하면 이렇게 나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신 선배로서 후배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힘들긴 하지만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직업으로 삼고 하다 보니까 즐겁고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가족 반려견을 배우는 애완동물 관리과 학생들.
오늘도 반려견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더 포근하겠습니다.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습니다. 해상에서도 곳곳에 안개가 낄 수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용선 아나운서는 카페 자주 가시나요? 카페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가는 것 같고요. 뭐 2번 이상 갈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카페를 선택할 때 기준 어떤 거죠? 가격이 뭐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저렴해도 커피가 맛이 없으면 가게 되지 않더라고요. 커피 맛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커피를 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를 선택할 때 주차 공간이 좀 확보가 되느냐 맞아요. 이걸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카페는 어떨까요? 과연 어떤 곳인지 청주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기 조금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며 차, 간단한 요깃거리를 판매하는 건 일반 카페와 별반 다를 게 없죠. 우리 스포츠 할 때 페어 정신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무역할 때도 그런 페어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차 한 잔을 마셔도 의미가 되는 곳, 그리고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 카페를 찾는 손님이 모두 착하다는 게 이곳이 특별한 점입니다. 카페가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지구 반대편 아이들의 안녕과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내가 가진 희망을 조금씩 나누는 곳. 착한 카페의 행복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봄날, 착한 카페는 이른 시간부터 비를 피해 찾아온 손님들로 분주한데요. 겉으로 봐서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은 왜 이곳을 착한 카페라고 부를까요? 일단 공정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자에게 그에 맞는 대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카페의 풍경이 조금 특이합니다. 먼 나라 어린이들의 사진이며 곳곳에 보이는 낯선 문구들. 맞습니다. 이곳은 공정무역 카페입니다. 우선 행복 카페는 공정무역 카페예요. 충북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카페고요. 시민단체나 NGO 단체에서 회의도 하고 소모임도 갖고 그런 약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허브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단체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2012년에 문을 연 카페. 공정무역을 기반으로 지구적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소비 공간이죠. 우리가 기존에 생산자들을 소비자들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소비자 우선으로 모든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중간자 거래 상들 입장에서. 그런데 공정무역은 그 생산자한테 좀 더 제대로 된 값을 쳐주자라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태국이나 인도, 티베트 등 빈곤계층에서 생산한 물건을 조합원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집해서 이곳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건에는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인형이 걸린 열쇠고리만 해도 그렇죠. 이 인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인형과 좀 다르죠. 눈도 없고 다리도 지금 좀 불편한 상태예요. 이 인형은 지금 라오스의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인형인데요. 전쟁이 남긴 각종 무기로 인해 희생되는 인구가 전 세계에 매년 2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중 5명 중 1명은 이처럼 작은 어린 아이들인데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라오스 어린이 인형과 포탄 파편으로 만든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판매 금액을 가지고 이 친구들 의종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 친구들 학교 가는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아주
고마운 물건이에요. 공정무역 제품하면 대표적인 게 커피죠. 이곳에서는 네팔과 인도네시아산 커피를 취급한다는데요. 우리가 먹는 커피가 대부분 아동 노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아동 노동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물건을 값을 제대로 쳐주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대신 제대로 된 농장에서 생산해 공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커피. 결코 맛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까지 한 스푼 더해 일반 커피보다 더욱 좋은데요. 지금 먹은 커피는 네팔에서 만들어진 히말라야 선물이라는 커피인데요. 거의 신맛이 없고 약간 단맛이 나는 그런 커피예요. 그렇다고 가격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네요. 이익을 내지 않는 게 약간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약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그리고 생산자들한테도 더 많은 값을 쳐주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날 오후 착한 카페에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모이는 뜨개질 동호회인데요. 기존에는 원래 YWCA라고 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센터에서 프리마켓 활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생협을 알게 돼서 그 관계되신 분하고 연결돼서 동아리를 결성하게 됐죠. 15개. 뜨개질을 좋아하는 이들이 이곳 카페를 주축으로 모임을 결성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습하느라 시끄럽게 떠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놓고 뜨개질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공간이 없었던 거죠. 가까이서 이렇게 선생님이 제가 뜨고 싶은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니까 좋죠. 뿐만 아닙니다. 완성한 제품은 이곳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한테는 기부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뜨개 모임도 하지만 또 이제 만들어서 작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매 수익금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카페에 착한 손님들, 여기 또 있습니다. 공정무역과 나눔을 화두로 모인 대학생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대학생들의 모임인 심심풀이입니다. 저희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학습지도나 만들기 활동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시작한 노력. 그 첫 발은 벽화 작업이었답니다. 저희 한 인원 20명 정도 2박 3일간 조를 나눠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자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 넣으니 골목길 아이들 놀이터로 변했듯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결실을 이루어내는 거죠. 카페가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 그리고 나이 좀 있으신 분,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같이 어울리는 공간이 솔직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복카페에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타인에 대한 날선 거부보다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나만 잘 살기보다는 두루 같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하기. 착한 카페,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이를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다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가 있으면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정무역이 3%만 이루어져도 세상이 바뀌거든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 카페가 많아져 세상이 보다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도 참 마음에 들었고요. 또 네. 나눔과 철학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카페 더욱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떠나볼 곳은요, 강원도 정선입니다. 박효은 아나운서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요,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혼자 극장에 가기도 하고 친구가 없어도 평소에 혼자 영화 보는 게 좋은데 네. 왜요? 좋은 영화라도 뭐 추천해 주시나요? 소개를 해드려야죠. 일단 힌트를 드려볼게요. 네. 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리도 탐이 났단 말이더냐. 탐이 납니다. 뭐 변사극 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그냥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의 변사극 말고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햇볕이 따뜻한 어느 날 정선에 도착한 선아실 리포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정선에 왔습니다. 피디님, 오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정선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정선에 유명한 거? 네.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정선하면 콧등치기 국수 유명하잖아요. 코를 이렇게 타타타타 치면서 국사크로 말로 가는구나. 좋습니다. 국수 먹을 생각에 들뜬 나실씨. 잘못 짚었다고요. 세상에. 여기서 네. 그 무성 영화 변사극 하거든요, 아리랑. 변사극이요? 필름 돌아갑니다. 요즘엔 생소한 변사극, 배우들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없었던 시절 무성영화로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면 변사가 극중 배우들의 목소리와 해설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가보시죠. 본격적인 공연 전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영화 속 배우들의 연기를 대신하는 변사. 그런데 연기가 아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리허설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네. 무성영화라고 했는데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성영화를 틀어놓고 하는 1인 한 30몇 역 하는 연기이지만 또 막간에 또 시작할 때 노래를 해요. 그래서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최영준 원맨 쇼죠. 근데 노래를 그 시절의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금을 울려야 돼요. 그래서 노래 그 효과가 아주 만만치 않아요.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노래에 심혈을 기울이는지. 무성 영화의 매력은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없음의 매력이 또 있고 또 변사가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온갖 목소리를 다 내는 그 해설이기도 하고 또 라이브로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과거의 시간이지만 이 변사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생겨요. 그런 걸 즐기시면 되죠. 예. 공연 시간이 되자 입장하는 관객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변사극을 하는데요. 혹시 변사극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네. 혹시 무성영화 예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옛날에 본 적 있어요. 오, 옛날에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어느 시골에서 네. 예, 그 변사분 멋있게 생기신 변사분이 예, 그 흑백 필름 틀어놓고 예, 거기 이제 혼자 뭐 1인 다역식으로 뭐 것이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무성영화라는 분야를 관심을 가지시고 네. 하고 계시는데 뭐 힘드신 점은 없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리고 무성영화를 굳이 뭐 유성영화가 있는 이 사이버 시대에 무슨 무성영화냐는 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무성영화의 그 소중함 또 무성영화 변사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천사 나온 귀에 아리랑 제1마 드디어 시작된 무성영화 변사극 나온교의 아리랑. 일제 침략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겪게 됐던 안타까운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나랑 결혼할 이 싫어요. 왜 그렇게 쌀쌀나? 아이고. 희정 웃기만 합니다. 망나니들이 몰려온 사이에 책상에 도망치는 영이. 네, 변사로는 어떻게 활동하시게 되신 거예요? 신문에 요만하게 검사와 선생, 신출 선생님이 한다는 공연 안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죠. 딱 보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쓰잖아요, 변사가. 그 다음에 그 연극 세트 같이 화면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은 그 화면을 넣었다가 또 어디 가서 펼치면 그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옳지,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년 전, 근데 이제 무성영화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무성영화 이술과 심순애를 그때 당시에 전세방을 빼가지고 6천만 원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무성영화를. 그래서 그때부터 막 했죠. 뭐 전국 방방곡곡 뭐 저 미국도 가고 뭐 막 그랬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 정선에서 네. 아리랑 무성 영화를 또 선보여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대목을 네. 혹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있죠.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그러면은 앞에 애드립으로 보통 치는 건데요. 이거는 사랑과 눈물과 감동의 파노라마 정선 아리랑. 여기까지 어때요? 사랑과 눈물과 감동의 파노라마. 어렵지 않죠? 오, 그런데 이게 그거를 또 소리를 헷갈리는데. 코에다가 딱 걸어야 돼요. 그렇죠. 아를 하고 뱉으면 호흡이 탁 뱉으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이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해보세요. 시작. 과연 선하실 리포터의 실력은? 사랑과 눈물과 감동의 파노라마 정선 아리랑. 선생님한테 바로 조금만 배우니까 쫙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무성 영화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런 무성 영화를 아직 보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네. 혹시 앞으로의 바람이나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런 건 딱 영화를 2개를 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검사의 선생, 나온규 아리랑, 이술과 심순애 3편이 있는데 2개는 뭐냐면 홍도에 오지 마라 하고 또 불효자는 옵니다. 요거 2개를 더 만들어서 전국을 그야말로 눈물바다로 만들고 싶고 또 일본 가서 한번 아리랑을 하고 싶어요. 일본에 가서 제가 맞아 죽어도 한번 하고 싶어요. 이 훈장 달고. 훈장 달고. 와, 그러면요 그때 꼭 저희 불러주세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일본까지 따라가서 그 장면 놓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리포터하고. 나 이제 따라가서 끝까지 취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영화 뭐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실제 이렇게 극장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네네. 네, 뜻밖의 여기 정선에 일 때문에 왔다가 좋은 기회를 맞게 돼서 아주 좋았어요. 특이한 장르잖아요. 그죠? 저같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웠고요. 좀 즐거웠어요. 점점 없어져가는 무성 영화를 지키고 변사극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최영준 변사. 관객들과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이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사랑과 눈물과 감동의 파노라마 무성영화 변사극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일단 코에 걸고요. 네, 소리를. 사랑과 눈물과 감동의 파노라마. 저세요? 사랑과 눈물과 감동의 파노라마. 어때요? 네, 어렵네요. 어렵네요. 변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2인이 몇십력을 하는 거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최준영 변사님의 그 무성영화 향한 노력과 사랑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지역에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풍강전 화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손건과 유비가 조조를 상대로 큰 전투를 벌였던 적벽이 있는데요. 화순에 가도 이 적벽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야, 오늘은 봄도 좀 왔겠다. 평낭신 김삿갓을 홀렸다니 화순적벽을 오늘 제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욱 보고픈 그곳 버스를 타고 떠나봅니다. 화순 적벽 투어 함께 가보시죠. 화순 적벽의 경관은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올해는 언제 시작하나 적벽 버스 투어의 개시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사람들 진짜 많이 온다. 아버님, 이렇게 세 분이서 오신 거예요? 네. 오, 근데 아들들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요? 집에 와서 그러죠. 잠을 조금 못 자고.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네. 졸리구나. 지금 눈이 막 아주 예. 적벽이고 모시고 가네. 지금 내려오는 눈꺼풀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고 싶어요? 적벽 보고 싶어요? 어? 적벽 보고 싶어요. 대답을 못하네요. 와인 적벽 가는데 뭐 이렇게 또 이쁘게 하고 오셨대요? 적벽 뭐라 그렇게 이쁘게 칠하고 오셨어요? 적벽 가니까 이쁘게 하고 오늘 적벽 패션이 좀 난다른데 우리 어머님은 보니까 예, 뭐 삿갓도 아니고 아우 봄맞이네요. 봄맞이. 예. 아니 적벽 딱 이제 차 타고 이제 출발할 텐데 어떠세요? 좀 기대가 좀 되세요? 그냥 기대가 되고요. 가봐야 알겠어요. 아 눈으로 봐야지 알겠다. 그 명성 확인해야지 알죠, 그쵸? 예, 명성이 자자하니 오늘 저랑 함께 제대로 투어 한번 해보시죠. 예, 좋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2018년 투어 개시 첫날 첫 회를 예약한 부지런한 사람들. 그 대열에 저 박지선도 끼었습니다. 그래서 더 뿌듯한 마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미있게 적벽 투어 하세요. 출발해볼까요? 출발! 4년째를 맞는 화순 적벽 투어 버스. 올해는 그동안 빠져 있었던 무렴 적벽이 새롭게 포함돼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제 왼편을 바라보시면은요, 코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산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저기가 하순군의 주산인 만연산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나한산이라고 했대요. 달리는 버스 안 다들 학창시절 소풍날처럼 들뜨셨어요. 투어버스가 가는 첫 코스는 무렴정. 16세기 중엽의 무렴공 송정순에 의해 세워진 곳이죠. 무렴정을 처음 보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참 깊은 지역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 자리에서 안 움직일 거예요. 무렴적벽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진 이 무렴정은 풍광이 수려하고 유서 깊은 정자 중 제1경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정에 걸린 오래된 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여기가 무렴정이라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말 물자에 물들을 염자예요. 의미는 이제 나는 세상을 살면서 티끌 하나 물들지 않고 속됨 없이 살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랑시인 김삿갓도 무렴적벽을 사랑해 자주 찾아와 시를 읊었고 마지막 눈을 감은 곳도 적벽과 가까운 화순 구한마을이었다고 해요. 화순적벽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무렴정 보니까 어떠셨어요? 물이 너무 맑아. 물이 너무 맑고? 너무 맑고 색깔이 좋고 좋아. 확실히 김삿갓이 좋아할 만해요? 네. 우리 어머님 마음도 좀 뺏기셨어요? 많이 뺏겨버렸어. 우리 어머님 어떠셨어요? 그 물줄기 흐르는 물줄기가 잔잔해서 좋았어요. 아 진짜 우리 어머니 또 시적이시다. 갑자기 내 마음이 잔잔해지네. 무렴적벽을 뒤로하고 또 다른 경관을 마주하러 달려갑니다. 차창 밖에 뭔가가 보이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와 대박. 약간 저희 섬이 거북섬이 하나 보입니다. 거북이를 닮았다 해서 거북섬입니다. 와 진짜 거북이 같다. 거북이 같다. 네. 저희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물이 좀 많이 좀 차면은 거북이가 목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아주 발 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멋있다. 고픈 사람들에게 자랑할 욕심에 핸드폰 카메라에 여러 컷 담아도 봤습니다. 거북섬을 뒤로하고 달려간 다음 목적지는 화순적벽 가운데 최고의 절경으로 불리는 곳이죠. 바로 이 적벽 투어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입니다. 와 대박! 와 진짜 멋있다. 지형이 노루목처럼 튀어나와 있다 해서 노루목이라고 했다는데요. 어디에서도 포토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저 적벽이 자세히 보이네요. 아주 교과서에만 보던 그런 뭔가 퇴적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작품, 정말 켜켜이 쌓아놓은 시루석처럼 보이는 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부산적벽과 그 위 망향정,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노루목적벽, 최고의 포토존이었습니다.
멀리서 풀샷이 아닌 조금 더 가까이 육안으로 감상할 수 있다기에 냉큼 달려가 봅니다. 진짜 멋있다. 대박! 이곳 망향종에서니 절로 터져 나오는 감탄사가 멈추질 않습니다. 퇴저감과 화성압류가 분포돼 있어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철마다 각각의 옷을 갈아입은 적벽도 물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적벽이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뭐 아까 중세인데 뭐라고 전설이 하나 있어요. 네, 전설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숲이 우거진 멋있는 산이었는데 한 여자가 정인을 잊지 못하고 사랑한 남자를 잊지 못하고 몸을 던져 목숨을 바쳤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네?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귀천을 떠돌다가 이 벽을 그렇게 긁었다는. 처음 듣는. 네, 그렇죠. 처음 듣는 말이죠. 거짓말이니까요. 사실 아름다운 적벽엔 진짜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식성 개발을 해서 1985년도에 마지막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15개 마을이 수몰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고 특히나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것인데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었죠. 적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살아왔던 마을들은 이제 물속에 잠겨버렸고 이 정자에서나마 고향을 향한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 애절함이 담겨서인지 망향정 절경이 주는 여운은 참 길었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어머님 선글라스 진짜 멋있다. 적벽만큼이나 멋있다. 네. 말로만 듣던 적벽 와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네. 아, 오기를 너무 잘했다. 외국에 가봤어도 못지않네. 그쵸? 외국이.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적벽이 비유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해외여행 하나도 안 불어요. 그쵸? 해외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까운 데로 멋있는 게 있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많다는 거를 우리 사람 다 알아야 돼요. 와, 저 진짜 오늘 진짜 그걸 여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그 어느 외국 풍경에도 뒤지지 않을 우리의 자연경관 앞에 서니 자부심 한가득 한방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로 적벽이 있는 화순 2서면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 봅니다. 네, 이곳은 이제 규남 하백원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박물관이 들어서게 됐어요. 규남 하백원 선생님은 이 동네 야사리 출신이세요. 근데 23살 때 과거를 급제를 하셨는데 벼슬은 안 하시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많은 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승차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날의 자동 양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세계 지도, 우리나라 지도를 모사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박물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구근을 알렸다는 수령 500년의 은행나무도 화순적벽 투어버스를 타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 따뜻하다. 야, 진짜 이 천하제일경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거 오늘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자연이 내어준 선물, 봄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화순 적벽 투어 강추합니다. 아무 때나 맘대로 볼 수 없어 더욱 보고 싶은 곳 화순 적벽 투어 버스를 타면 자연 비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제일의 절경을 사진 속에 추억 속에 담아보는 즐거운 여행길이었습니다. 와, 정말 그림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 이제 여행 가시라고 이렇게 코스 좀 짜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적벽 투어버스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면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 3회고요. 하루에 2회씩 운항한다고 하니까 사전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 보건소에서는 걷기 좋은 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4월 14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돌산 객갓길 이 코스 걷기에 함께 하실 분들은요. 4월 13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여수 시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타 지역에서 오실 분의 경우엔 사전에 전화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돌산 개동마을을 시작으로 두문포, 방주포를 도는 코스인데요. 총 5시간 정도가 걸리는 코스라고 합니다. 참가 원하시는 분들 하루 30분 걷기 운동으로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걷기 좋은 길 행사와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 여수시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4월 월요일 첫 번째 보내드린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